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일반보다 비싸잖아요. 근데 비용을 절감시켜준다는 기능성이 있는 거죠. 불가능을 해결해준다는 거 대표적인 거는 비아그라 같은 경우. 불가능을 해결해주잖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간설은 강혁진입니다. 9월의 세 번째 대책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또 이 마케팅 차별화의 법칙이라는 이 책이 제가 쓴 책이기도 하고요. 옆에 계신 신상우 님이 함께 쓰신 책입니다. 그렇죠? 공저죠. 사실은 이제 그 마케팅 차별화의 법칙에 나오는 메인 아이디어들은 사실 신상우 님이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아이디어들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알게 된 게 마케팅 어벤져스라고 하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만나게 됐잖아요. 그렇죠. 공동 멤버였죠. 그 멤버들이 함께 쓴 책이 마케팅 차별화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케팅에서 차별화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상훈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되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얼마 만에 봤죠? 글쎄요. 제주도 여행 갔다 온 뒤로 처음이니까. 그런가요? 한 3개월 됐네요. 저 제주도 여행 안 갔는데. 이 책의 간단한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 세 가지 심리가 있다고. 우리 그렇죠. 사람들,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비와 관련된 심리가 크게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죠? 탐욕, 공포, 호기심이죠. 근데 그렇죠. 이거는 소비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자원을 활동하는 대부분의 활동? 예를 들면 종교 활동이라든가 정치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서도 통용되는 심리예요. 그러니까 탐욕, 뭐를 되고 싶고 뭐를 갖고 싶고 하는 심리, 남보다 앞서고 싶어 하는 심리, 공포는 뭐 말 그대로 뭐 위험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심리, 편안해지고 싶어 하는 심리, 이런 것들이죠. 호기심은 마찬가지로 뭐를 궁금해하는 심리,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엄청나게 탐욕적이던가, 엄청나게 공포에 휩싸이던가. 그렇죠. 내가 너 뭐 큰 돈을 벌게 그렇죠. 해줄게. 아니면 너 지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그렇죠. 그거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고 그런 심리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를 하는 것도 이렇게 공포나 탐욕이나 호기심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책에서도 써 있는 그 5코어. 그렇죠. 5코어라는 게 이제 공포, 탐욕, 호기심을 여러 가지 실제 비즈니스 활동과 접목시키다 보니 나온 게 5가지 속성이 대충 있더라. 경기 편신기죠. 경기 편신비. 그래서 경제성, 기호성, 편의성, 신뢰성, 기능성.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요 정도를 감안하고 마케팅을 하면은 크게 위태롭진 않겠다라고 그렇죠. 싶은 걸 정리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경제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성이 뭐고 네. 이 경제성 차별화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네. 설명 좀 해주시죠. 경제성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은 싼 거, 우리가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거를 경제성이라고 부르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절대 가격 경쟁력이랑 가성비 경쟁력이 있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절대 가격은 그냥 한 번 구매할 때 싼 거예요. 가성비는 딴 브랜드랑 비교를 했을 때, 야, 우리가 성능 대비 가격이 좋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과자 한 봉지를 살 때 네. 중량과 뭐 이런 거 잘 모르겠고 그렇죠. 내가 지금 과자를 먹고 싶은데 네. 새우깡 한 봉지는 얼마고 자갈치 한 봉지는 그렇죠. 얼마지? 자갈치 그래서 몇 그램이고 새우깡 얼마고 우리 안 보잖아. 그렇죠. 아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두부 한 모에 얼마냐. 근데 한 모마다 중량이 다 달라요. 180g, 200g.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두부는 500g에 5,000원이에요. 근데 우리 거는 500g에 5,000원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익이 너무 까지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중량을 줄이는 거죠. 충량을 줄이는 거죠. 300g으로 만들고 3,990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람당 가격은 높아요. 근데 진열대에서 가격표는 낮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서 얼마나 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따지면은 절대 가격 차별화로 승부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중량을 좀 줄이더라도 그렇죠.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차별화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보면은 두부는 점점 작아지고 있고요. 치약은요, 요새는 칫솔이랑 구분이 안 갑니다. 두 번째는 가성비 차별이에요. 우리 최근에 가성비를 굉장히 따지는데 이 가성비라는 건요 절대 가격이랑 좀 다른 게 가성비가 좋다고 해서 제일 싼 건 아니에요. 샤오미 이어폰 얼마입니까? 한 10,000원 언더로 합치면은 인터넷 가보면 3,000원짜리 이어폰 많아요. 같은 중국산임에도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샤오미나 소위 말하는 차이슨들을 좋아하는 게 뭐냐, 기능이 앵간하거든요. 뭐에 비해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뭐에 비해서 좋지? 삼성에 비해서, 다이슨에 비해서 성능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 가격은 겁나 싸. 이게 가성비거든요. 우리 가성비 좋은 브랜드를 구축을 할 거야, 낼 거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뭐에 비해서. 그런 경제성 차별화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죠. 마케터가 사실은 손대기가 또 가장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요 기호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 차별화 포인트가 이제 기호성 차별화라는 거예요. 기호성입니다. 뭐. 기호성. 좋아한다는 거죠. 나 이거 좋아. 이 음식 좋아. 맛있어. 이 음악 듣기 좋아. 뭐 이거 너무 예쁘다. 이런 오감이라든가 자존감을 표현한다거나 자아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면서 차별화하는 거를 기호성 차별화라고 하죠. 네. 이 기호성 차별화의 특징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네. 기호성이라는 거는요.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게 두 가지 사례로 크게 들 수 있어요. 꼬꼬면은 지금 찾기가 더 힘들어요. 그 지금 꼭 보면 근데 편의점이 있긴 있긴 하더라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예를 들면 해외여행을 딱 가야 돼. 네. 라면 이게 고양이만 라면 챙길 때 신라면을 챙길까 꼬꼬면을 챙길까? 저는 100% 신라면이거든. 꼬꼬면은 별미예요, 그냥. 꼬꼬면은 그냥 네. 가끔 먹는 거. 사람들이 한번 정립된 기호를 바꾸기가 여간 어렵지 않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이 있는 거고 명화가 있는 거고 명작이 있고. 명작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과 브랜드라든가 아이스크림 회사들이 대부분 20년이 넘은 것들이에요. 근데 메로나, 빵또아, 붕어 싸만코 이거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들입니다. 새우깡, 뭐 연양갱 연양갱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생각해보면 네. 과자 광고, 네. 아이스크림 광고가 네. 없어. 굳이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아이스크림이라든가 과자가 활발하게 나올 때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거든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급성장할 때예요. 기호라는 것이 생겨날 때. 네. 옛날에 배부르려고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급격히 구축이 된 브랜드들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감각 같은 경우는 한 가지에 국한되는 게 아니거든요. 맛있는 거에는요, 냄새도 있고, 소리도 있고, 시각적으로도 있고, 감각은 되게 종합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 브랜드에 대해서도 호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당을 한다면은, 원료, 사진, 만드는 과정, 그쵸. 막 이런 것도 막 붙여놔. 우리 집 이렇게 정성을 들인다. 우리 동네 시골 가다 보면은 30년 전통의 묵밥집이 있어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옆에. 저 30년 전에 거기 초등학교 다녔잖아요. 없었어요. 아, 진짜? 네. 거짓말인 거야? 뭐 어디서 하다 왔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전에서 30년 아니거든요. 30년 전에 축사자리인데. 그런 경우거든요. 거기도 30년 동안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타이틀을 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오는 사람들한테 근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야 맛있다라고 자기 기호를 또 형성시켜 나가니까. 기호라는 게 그렇게 객관적으로 되게 민감하지 않아요. 100점 만점에 80점 넘으면 다 맛있다고 느끼는 거야. 약간 감자탕집 같은 거. 그렇죠. 감자탕집이 그렇게까지 맛있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렇게까지 맛없기도 힘들거든. 그렇죠. 정말 맛있게 보여주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오픈 주방을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는 걸 보여주든가 가마솥을 걸어놓던가 네. 아니면 벽에다가 우리 집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던가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편의성으로 넘어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뭐 이렇게 전통 있는 것도 아닌데 잘 되는 식당 있잖아요. 왜 그러죠? 식당 가기 편하기 때문이에요. 목, 입지. 네, 입지, 목.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기.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편의점을 네. 야, 그 편의점 대박이야. 그러진 않잖아. 그렇죠. 아. 이게 뭐냐면은 편의성이에요. 편의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소비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 불편한 점을 없애주는 거예요. 다이소가 물론 싸지만 다이소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구매 편의성이에요. 가까이 있잖아. 뭐 청소망 살라고 차 타고 멀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구매 단계부터 편의성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전통 시장과 대형 할인점과의 차이점이 편하다는 거예요. 가격 차이 실제 비교해 봤어요? 전통 시장이랑? 아니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차하기 편하고 카트 끌기 편하고 편한 거는 몸이 먼저 알아요. 따져보지 않습니다. 몸이 먼저 알아. 그리고 편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 번 편해진 몸뚱아리는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면 앉고 싶고 그쵸, 앉으면 그쵸. 눕고 눕고 싶고 싶고, 누우면 자고 자고 싶어요. 싶고. 그러니까 제가 식기세척기 산 지가 한 달 좀 안 됐거든요. 너무 좋아. 나 진짜 식기세척기 만드는 회사 다니지도 않거든. 여기저기 동네방네 막 내 인스타그램에도 막 네. 여러분 식기세척기 사세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편한 거야. 우리 집에서 제일 열일하는 것도 식기세척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한 거는 몸이 금방 알아요. 그래서 빨리 전파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용하게 해야 돼요. 체험을 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광고 때리는 것보다 샘플링 많이 나눠줘서 사용해보는 게 낫고 그게 가장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거 속으로 하려면은 불편한 거를 자극을 해야 되죠. 가능한 한 불편한 거를 야 한번 해봐. 너 사실 이거 불편한 거야 임마. 야 아직도 휴지 닦고 있니? 그러니까 불편한 점 계속 자극시켜줘야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편의성으로 차별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구매 전 과정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컵라면과 일반 라면의 차이가 뭡니까? 일반 라면은요 설거지해야 돼. 귀찮아? 귀찮아. 뭘 맛은 좀 더 있죠. 네. 하지만 귀찮아. 맛을 상세하게 남는 게 컵라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안 해도 된다는 그 편안함. 구매 전 과정을 살펴보다 보면 분명히 불편한 부분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해결해 주는 게 편의성 차별한 거죠. 벌써 시간이 53분이네요. 차별화가 2개 남았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가장 제가 많이 해봤고 많이
잘한다고 자부하는 게 신뢰성 차별화예요. 아, 신뢰성 차별화가 뭐죠? 그러니까는 불안과 불신을 해결해주고 믿음을 얻는 거죠. 앞서 말한 공포를 자극하는, 야, 너 이거 불안한 거야. 이거 믿을 수 없는 거야. 너 이거 뭔 줄 알고 뭐고? 칼라! 그렇게 자극을 함으로써 신뢰를 얻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재산상, 야, 너 이거 잘못하면 손해봐. 크게 사기당해. 그니까. 두 번째는 건강상. 너 이거 하면 다쳤마. 이거 먹으면 아토피 온다? 그러니까. 너가 이거 애한테 얼마나 네. 안 좋은 건데 이걸 먹여. 그럼요. 마지막으로는 자존감. 야,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걸 쓰냐. 싼티나게. 너 지금 그 정도 되면 네. 너 사장이 돼가지고 이런 거 그럼요. 해? 아, 이런 거 입어? 그쵸. 이런 거죠. 그런 경우를 자극함으로써 얻는 게 신뢰성이에요. 따라서 그 신뢰의 강도는 불신, 불안의 강도와 비례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지 못하는 게 크면 클수록 그 대화 해결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그렇죠. 잘 보면 신뢰 얻는 사람, 신뢰 얻는 집단은요. 자세히 살펴보면 불안을 심어준 사람의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불안을 조장하는 사람이 사실은 신뢰를 신뢰를 얻는다. 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사람은 보면은 자기한테는 관대해. 자기는 엄청 믿어요. 나는 병도 안 걸릴 것 같고 운전도 레이서야. 내가 투자하는 거는 망하진 않아. 하지만 망하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심하게 망했거든요. 보통 보면은 나는 운전은 막 기가 막히게 잘할 것 같은데 와이프한테는 맡기기가 좀 그래. 둘 다 비슷한데 따지고 보면 자기한테는 되게 믿고 다른 사람 불안하게 느끼기 때문에 사용자와 구매자가 다른 경우에 잘 먹힙니다. 아, 내가 샀는데 네. 내가 쓰는 게 아닌 경우에 네, 이 잘 신뢰성 차별화가 잘 먹힌다. 가장 높은 게 우리 애. 내가 먹는 거는 후려도 괜찮지만 난 삼키만 먹어도 돼. 상관없지만 우리 애는 안 돼. 그리고 우리 고양이, 반려동물들. 네, 우리 엄마, 아빠 그런 경우가 굉장히 잘 먹히죠. 이런 게 불안하거든요. 맞아요. 내가 만약에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할 거야. 그러면은 신뢰성으로 우선 생각해 보는 게 유리합니다. 불안과 불신의 강도가 커야지 신뢰의 강도가 크다. 근데 불안을 너무 구체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안 그래도 언론과 주변에서 막 자극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이 문제를, 불안을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해결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아토피 있으시죠? 이 정도면 돼요. 아토피가 있거나 아토피가 걱정되거나 분명히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토피에 걱정 많으시죠? 우리 제품은 자몽 추출물과 아보카도 추출물이 들어가서 우리 아이 피부에 좋은 순수 로션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거짓도 어떠한 과정도 없어요. 아보카도나 자몽 추출물이 아토피를 해결해준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하지만 불안을 추상적으로 자극시켜줬고 자몽 추출물, 아보카도 추출물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해줬기 때문에 여기는 신뢰가 적용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이거는 그런 표현을 쓰려면 네. 인과관계가 형성이 있어야 되지 되는데. 않으면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예를 그런 들면 거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교묘하게 많거든요. 좋습니다. 마지막 네. 우리 기능성 차별화를 끝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기능성 차별화는 크게 내게 기능을 향상시켜준다든가 없던 기능을 추가시킴으로써 차별화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절약해준다든가 비용 절감 같은 물리적 이익을 준다든가 기존에 없었던 건데 못 탔던 거를 해결해줘. 예를 들어 이제 기능이 향상되는 건 아이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폰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렇죠. 매년. 네, 그러면 내 거가 난 쓸만한데도 바꿔야 되나? 카메라가 뭐 렌즈가 바뀌었대. 시간 절약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세탁기, 식기세척기. 아, 그죠. 아침마다 절한다면서요. 삼성 거니까 수원 어딘가 깨로 여기 절을 하고 합니다. 네. 그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시간을 절약해주는 기능성 차별하고요. 물리적 이익이라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번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샀지 않겠습니까? 경제성이랑 깔리면 안 되는 게 경제성은 무조건 싼 거예요. 경제성보다 가성비가 싼 됐든 거고. 절대 가격이 됐든 싼 거예요. 비용 절감에 따른 기능성 차별화는 싸진 않아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일반보다 비싸잖아요. 비싸죠. 근데 비용을 절감시켜준다는 기능성이 있는 거죠. 불가능을 해결해준다는 거 대표적인 거는 비아그라 같은 경우. 불가능을 해결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성의 최고의 목표는 습관을 장악하는 거예요. 필수품이 되는 거예요. 필수품. 표준이 된다고 하죠, 보통. 그쵸. 모든 기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식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컨디션. 이렇게 거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쵸. 숙취 해소제란만 안 쓰죠. 잘 안 쓰죠. 그래서 이렇게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강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기능성을 네.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그것이 기존의 것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도 되고 네. 새로운 것을 내는 것도 된다. 네.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책에 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이 5가지 차별화 법칙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